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자, 이 부분 놓고 좀 무겁게 들리실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의 교육을 다시 고민하고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몇 개 꼭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 꼭지를 다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개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 나는 뭐 다른 건 좀 불편한데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 뭐 3번하고 5번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번호별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싶은데 아바타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사람이 교차되어 있죠. 한쪽이 진짜 모습, 옆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아바타입니다. 자, 여러분, 아바타란 표현 평상시에 자주는 안 쓰시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하죠. 바로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영화에서 나왔던 아바타, 사지를 쓰지 못하는 전쟁 군인이 먼 행성에 있는 나의 또 다른 캐릭터를 그 온라인이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쭉 싱크가 돼가지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바타. 바로 넘버원은 아바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페토다, 로블록스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하고 닮은 작은 캐릭터를 사용을 합니다. 2D 같기도 하고 3D 같기도 한데 보통 키가 약간 날씬하면서 크고 머리가 약간 크게 설정되어 있고 표정이 다채롭게 나오는 그런 아바타를 씁니다. 그런 아바타를 쓰는 걸 보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 저걸 도대체 왜 쓰냐, 저거 너하고 닮은 것도 같지 막 좀 이상한데 그냥 네 사진 쓰지 저게 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여러 개의 자아를 갖고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중에 지킬 거 하이드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 보게 되면 지킬이었다가 하이드였다가 흔히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모든 현대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자아, 학교에서 사회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흔히 사회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내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편한 가족 구성원들하고 있을 때 나는 개인적인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자아가 여러분들은 더 편하다? 편한 거는 개인적인 자아일 때 압도적으로 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제 교실에서 보게 되면 나도 사회적인 자아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 또 교실에서 사회적인 그들의 자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자아가 갖고 있는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도전의식도 사회적인 자아는 많이 억압을 시키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 자기주도성을 약화시키는 특성을 사회적인 자아는 끄집어냅니다. 자, 반대로 보게 되면 내가 개인적인 자아일 때 인간은 창의적이고 도전도 즐기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아바타,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아를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자아 아바타입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제보다 좀 많이 젊죠? 많이 젊고 좀 더 잘생긴 모습인데 영상을 보다 보면 옆에 친구가 롤러코스터 타고 막 토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죠. 저거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저게 제 개인적인 자아예요.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 농담도 잘하고 학생들하고 가볍게 어울리려고 하는 게 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아바타. 아바타를 쓴다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예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3차원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에서 내 사진이 아니라 아바타를 갖고서 행동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서 교사분들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보게 되면 아마 증명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서 누구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닉네임이나 내가 좋아하는 아바타를 가지고서 온라인에서 소통한다. 이런 게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메타버스가 뭔가 가상의 공간이 있고 아바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어떤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게 효과적일 거냐, 이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시켜서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도 있고, 마음을 전달시켜서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실험 중에 제가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봤던 게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 하면요, 여러분, 농장에 있는 소 있죠? 음메 소. 소를 체험하는 VR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담 삼아 제가 기억하시기 편하게 담아온 사진이고요. 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VR을 뒤집어 쓰죠. 그럼 이제 팔꿈치, 무릎, 보고대를 딱 차고서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고요. VR을 딱 끼면 소 시점으로 소가 살아가는 사육 농장을 나타내는 VR입니다. 이걸 왜 해볼까? 우리가 가끔씩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농장식 사육장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좋지 않은지. 막상 근데 그거를 책에서도 보지만, 책에서 보고 다큐멘터리 볼 때 정말 저거 나쁘다 싶은데 바로 그날 끝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회식하면서 이 고기가 어디서 봤는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VR 실험을 했었어요. VR. 소의 역할을 가지고서 살아보게끔. 뭐 30분, 50분.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느냐. 비슷한 맥락으로 했던 실험 중에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벌목꾼. 커다란 전기톱 있죠? 전기톱을 VR 뒤집어 쓰고서 합니다. 그럼 아름드리 나무를 찡찡해서 베요. 근데 여러 그루를 베다 보면 처음에 한두 그루는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데 여러 그루 나무를 VR에서 막 베다 보면 기분이 찜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미국인을 놓고 보게 되면 1년에 1인당 2그루의 나무를 화장실에서 써버린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VR로 벌목꾼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떤 습관이 바뀔까? 바로 이것과 연동된 실험이 있는데요. 벌목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터뷰하면서 물을 한 잔 마시게끔 합니다. 근데 물이 쏟아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컵에 싹 쏟는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옆에 티슈통 있어요. 이때 이걸 측정한 겁니다. 벌목꾼 체험을 했던 사람하고 다른 게임 했던 사람하고 휴지를 몇 장이나 뽑을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벌목꾼 체험했던 사람들이 휴지를 뽑는 양이 20%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즉 메타버스가 공간이 있고 내가 그 공간에 몰입해서 들어간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뭔가 감정적인 이입이 깊게 발생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저희 팀이 만들었던 VR 콘텐츠 중에 하나고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소설로 알고 있죠?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을 누구로 보시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소설 주인공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렇게 커다란 덩치의 괴물. 그 괴물의 이름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 없었죠. 더 싱입니다. 그냥 그놈, 그 녀석. 저희가 만들었던 VR 작품은 바로 그 녀석, 더 싱을 우리 학생들이 처음 해보는 작품이에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VR을 뒤집어 쓰고서 더 싱이 되고요. 나머지는 마치 디즈니 만화 속에 내 마음에 여러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것처럼 내 친구들이 같이 들어와서 태블릿을 가지고서 내 마음 1번, 2번, 3번, 4번 역할을 맡아줍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게 되면 다른 괴물이 나를 도와달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는 나는 괴물이고 나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벤트도 발생을 해요. 거기서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뭔가 롤플레잉 장르입니다. 이거를 실험해 보기 전에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걸 진지하게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장난하고 툭툭 치고 폭력 게임처럼 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했던, 저희가 체험을 유도했던 그 어떤 아이들도 그렇게 가볍게 콘텐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4명, 5명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윤리적인 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그 다음 단계가 더 행복해질 건지를 깊게 돌아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지식도 좋지만 공감이나 마음에 대한 문제를 열어보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 사이버 불링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국내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에 메타버스적인 속성을 더 집어넣게 되게 되면 몰입감, 감정에 대한 이입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제 세 번째는 초월한 실제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는 올해
2021년 이제 여름에 LG전자에서 했던 이벤트의 모습입니다. 저도 아주 약간 도움을 드렸던 이벤트인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LG전자에서 이제 많은 직원들을 선발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이고 직원들도 정말 오랜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 번도 내 공부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 공간을 가보지도 못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LG 트윈타워에서 맨 먼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직원들이 트윈타워에서 걸어가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가 랜딩하기 전에 낙하산 딱 메고서 뛰어내려요. 낙하산 메고 쭉 뛰어내리면 카네기 멜론 대학에 딱 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 PC나 자기 휴대폰 갖고서 조작을 하게 되면 동시에 공간상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이 이벤트를 즐기는 겁니다.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뭐 행사장 같은 데 앉아서 친구들하고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간식도 먹고 뭐 기념사진도 찍고 룰렛도 돌려보고 OX 게임도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이제 대학 이상에서 공부 끝나게 되면 모자, 학사모 쫙 던지고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동일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메타버스적인 플랫폼을 안 써보신 분,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걸 사람들이 몰입감을 가지고서 정말 실제라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거냐? 됩니다, 실제. 인간이 느끼는 실제감은 여러 데서 기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건 3차원이 나타나고 VR 딱 뒤집어 써가지고 실물하고 똑같이 생긴 거. 이것도 실제감을 주지만 사람은 사실 굉장히 쉽게 또 몰입을 하거나 감정을 대입할 수 있는 존재다 보니까 지금 화면처럼 어느 정도 공간성이 있고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가 꾸준히 나타나고 여기에 상대방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거 진짜 괜찮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구나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됩니다. 자, 약간 다른 플랫폼에서 했던 다른 학교 사례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례는 2021학년도 봄에 순천향대학교가 입학식을 했던 장면입니다. 대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고 사전에 촬영한 학부모님의 뭐 축하 메시지, 또 총장님의 강연 이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틀어놨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동영상 보내주고 링크 보내주고 보면 될 건데 굳이 저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입학식 장면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교수님하고 운동장 한 바퀴 뜁시다. 불가능한 일이죠. 처음 만난 친구들끼리 우리 운동장 한 바퀴 뛰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천향대학교 입학식 장면을 봤더니 지금 이 장면 화면에 나오는 이게 연출된 게 아니라 갑자기 학생들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말로 대화하고 채팅하다가 교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재미삼아 달리기 한번 해요. 해가지고 시작된 이벤트예요. 자기들끼리.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메타버스의 특성을 뭔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좀 더 교육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토론 주제. 선생님이 던져준 것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저기 가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교육의 중심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여드리는 얘, 제 아바타가 다시 한번 등장했죠,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얘는 제가 메타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제 연구실입니다. 먼저 대학교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기억하시겠지만 교수님들마다 작은 방 한 칸씩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싶었어요. 3층짜리 건물을 메타버스 안에 졌습니다. 가로 세로 한 200m 정도 되는 큰 잔디밭에 건물 3층짜리 딱 올려놓고서 뒤에는 개울물도 이렇게 냇물도 흐르고 멋진 나무들도 심어놓고 이 공간을 제가 뭐에다 쓰냐 하면 가끔씩 학생들이 요즘에 상담할 때 전화로 상담할 때도 있고 줌으로 상담할 때도 있는데 뭔가 좀 오늘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 메타버스에서 만나자. 여기 학생들 불러들여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끔씩은 그냥 지인들 한 공간에 여러 명 들어올 수 있으니까 3명, 4명 여기 불러들여서 또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꼭 해요. 뭔가 느낌이 묘하다.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카카오톡 채팅할 때랑 집단으로 5명씩 줌으로 이야기할 때랑 뭔가 또 다른 상호작용, 또 다른 실제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제가 보여드렸던 공간을 쭉 보시고서 내 수업에는